네, 인사혁신처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의 의사에 반해서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누군가 본인도 모르게. 그게 가능합니까? 퇴직 급여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당사자가 신청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예. 지금 내란 주요 행위 종사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의 이 퇴직급여 신청과 관련돼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뉴스 보셨죠? 예,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이게 이미 신청서가 들어와서 심사 중이라고 하는데 부처가 알아서 했던 것 같다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주장 중이에요. 이 신청이 만약에 진짜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된 거라고 하면 그 신청서 심사는 기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 그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신청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당사자 신청뿐만 아니라요. 이 장차관급이 퇴직한 뒤에 퇴직급여 신청하는 이런 개인적인 일까지 퇴직 후인데 심지어 부처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재직 중에 내란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됐다고 하면 퇴직급여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형사재판 진행 중에는 지급 중단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기동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이거 뉴스 보셨어요, 차관님? 예, 봤습니다. 네, 나라 돈 축내는 벌레 아니다. 악성 댓글에 상처 받았다라는 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300만 원 지급한다고 발표된 뒤에 나온 뉴스입니다. 제가 참 매번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행안부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 3년째 안 바뀝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이런 거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상 금액만 어디 광고하듯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댓글들이 달리고 유가족들을 2번, 3번 죽이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지 말자고 최근에 나온 사참위 보고서에서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을.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참위 권고사항 장관은 보지도 않았다고 했었어요. 정부 여당은 각시타를 쓴 누가 참사를 만들었다 같은 이야기나 이곳 행안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프레임 전환하려는 것처럼 지원금 액수를 자극적으로 언론에 장례지원비 얼마다 몇 천만 원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때 지원금 반대 국회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차관님? 그리고 제가 행안위에서 벌써 3년 차인데요. 국정조사 때도 이 얘기를 하고 현안질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국정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을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늘 피해자들에게 반복되는 악플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을 정말 매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차관님이 직접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9.11 테러 이후에 피해보상금 1절 사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정부가 역할을 해온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원하면서 그거 그렇게 꼭 생색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피해자들 지원하는 것들 굳이 금액을 이렇게 공개해서 이런 어떤 악플이 달리는 그런 일들은 충분히 없앨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보다 섬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된 매뉴얼을 좀 변경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 경우는 이제 뭐 국비라는 표현이 얼핏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국민들이 내신 성금을 이제 요청이 있어서 나눠드린 건데요. 보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섬세하도록 보강할 사항이 있으면 유가족들의 보강하도록 편에 하겠습니다. 서서 행정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매뉴얼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관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2월 4일 계엄의 그 새벽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이 국회에 2대, 공관촌에 1대, 그리고 대통령실 국방부에 1대, 총 4대가 그 새벽에 출차를 했어요. 네. 이거 서울경찰이 요청해서 나간 거다라고 답변 받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몇 시에 요청 받으셨습니까? 제가 시간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뒤에 답변하실 분 예. 계십니까? 잠시만 시간 멈춰주세요. 예.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몇 시에? 0시 41분에 요청받았습니다. 0시 41분에 요청 받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해당 요청이 왔던 사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차관님? 경찰청 IT 부서에서 연락받았다는 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오늘 단전단수 이야기 나왔는데 혹시 통신 끊고 국회랑 공관촌이랑 대통령실이랑 군경이랑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해서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소통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그 장비는 주로 인파가 모였을 때 무선망 통신을 원활하게 위한 장비입니다. 예.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통신이 잘 원활하게 안 될 때 통- 사용하기 위해서 네. 사용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장비입니다. 그렇죠. 근데 별일 없는데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아닌데 이 이동기지국들이 그 새벽에 나갔다라고 하는 건 통신을 끊고 그 상황에서 군과 경과 대통령실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장비가 항상 인파가 많은 곳에 나가서 지원을 했었던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이거 어떤 사유로 나갔는지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처음 듣는 얘기 때문에. 예. 네. 방금 영예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안전통신망 심야에 이렇게 출동했던 사유라든가 그 경위 이것을 정확하게 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은 그 계엄령이 소위 말해서 피해도 입지 않았다 내지는 그 잠시 동안 국회에 갑주려고 했다 하지만 드러나는 사실 하나하나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아보면 정말 이 계엄령 자체가 그냥 겁주기식 계엄령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무색하게 하는 정말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있었지 않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